예, 안녕하세요. 텍스팅의 프로 광입니다. 이 영상은 자녀 육아비 신청하실 때 최종적으로 이제 어, 자격이 요건 자격 요건이 되고 또 자녀 육아비 혜택이 계산된 이후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텍스 클리닉에서 자녀 육아비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항상 저희가 어, After Applying CCB라는 문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저희가 자녀육아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 보시게 되면 자녀육아비가 최종 승인되어서 그 다음에 지급이 결정되면 서비스 제공은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텍스클리닉은 이 자녀육아비 관련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육아비 처리 부서로 통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세요. 연방 같은 경우는 CRA, 캐나다 연방 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케벡 같은 경우는 레베뉴 케벡은 세금 신고를 다루는 부서이고요. 자녀 육아비 패밀리 얼라운스라고 하는 거는 이 루트레트 케벡이라는 곳에서 다룹니다. 이쪽은 뭐 연금도 처리하는 부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전화번호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나서 최종으로 지급액까지 이제 결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전혀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부분 필히 숙지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안내문을 좀 드리는 이유는 차후에 꼭 그 사소한 사항이긴 하지만 관과를 하셔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 뭐 혹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되는 작업이라든지 뭐 계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원하시면 이쪽에 뭐 넷인컴 계산하는 경우에는 뭐 소정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까지 다 세청하게 되면 세청당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하셔서 혹시 서비스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조금 잘 따라오셔서 저희가 작성한 서류들 보시면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주소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이사라든지 출국 같은 경우 하셔서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필히 이 주소를 업데이트 하셔서 받으시는 문서가 절대로 반송되는 경우를 방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송이 되게 되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서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혜택 금액을 반납하라고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주소 변경은 뭐 쉽게 캐나다 세청에 계정을 생성하셨다면 계정 통해서 쉽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루테트 케벡도 뭐 온라인 강의나 또는 전화 통화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비자 부분입니다. 만약에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시면 자녀 육아비를 받으시는 경우는 이 비자의 만료 기간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 거주자, 일하러 오셨거나 또는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비자 기간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녀 육아비가 처리되었을 때 해당 비자가 종료되는 날짜까지만 계산되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캐나다에 지내시게 되어서 비자를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반드시 역시나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쪽 캐나다 연방세청이라든지 또는 케벡 자녀 육아비 처리 부서에 필히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 케벡 쪽은 많이 원본은 항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쪽에 부서에 들리셔서 하는 거 항상 조언해 드리는데요. 코비드 때문에 조금 뭐 상황이 좀 틀리긴 한데요. 그리고 이 비자 업데이트 시기가 되면 케벡에서는 보면은 그 비자 업데이트 하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연방에서는 일체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벡 쪽에서 요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연방도 그 해당 정보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요. 같이 연방에도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케벡에 했다 그래서 연방이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각각 연방과 케벡 처리 부서에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은 만약에 부부가 캐나다에 살지 않고 본인만 세금 신고를 하시고 배우자는 한국이나 외국의 비거주자로 있게 된다면 반드시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텍스 클리닉에서 저희가 세금 신고할 때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라고 여쭤보는 거는
본인의 세금 신고에 저희가 계산하려고 쓰는 거지 이 소득이 세청이나 잔유가비 처리 부서에 전혀 전달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자의 소득을 알게 되면 대략적으로 혜택액이 얼마다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은 전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비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거주자로 세금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배우자의 소득은 전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배우자의 소득을 업데이트해 주셔야 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연방에 뭐 보시게 되면 대충 서류가 많이 있을 건데요. 신청하실 때 연방 같은 경우는 CTB9이라는 양식을 저희가 쓰고요. 케벡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쪽 경우에도 퀘벡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배우자 소득을 보고하라고 용지를 보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연방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퀘벡에서 받게 되면 당연히 연방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연방 업데이트 양식은 CTB9이라든지 퀘벡은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요. 받으신 양식이 아마 저희가 쓰는 게 8 어, LPF 807 807번 양식인가 이거 쓸 건데요. 저희 텍스크닉 통해서 자녀유갑을 신청하셨다면 모든 작성한 서류들은 다 드롭박스에 올려드리기 때문에요. 해당 문서 참조하셔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연방 같은 경우는 통화해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비거주자라 그러면요. 온라인상으로도 개인 세청 계정 사용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퀘벡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뭐 업데이트 하시거나 또는 이거 작성하셔서 역시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퀘벡에서 받으시는 뭐 비자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비거주자 배우자 소득에 대한 요청은 다 우편으로 보내시는 거니까요. 이 해당 우편 주소지로 보내시면 될 겁니다. 이상 자녀휴가비가 승인이 된 이후에도 주의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해당 사안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사소하게 여기셔서 실수하시거나 또는 간과하시면 잔유가위 받았던 모든 돈 몇만 불 뱉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 사태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필히 이 부분 주의하셔서 처리하실 거를 조언해 드립니다. 이상 잔유가위 신청한 이후에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클릭의 프로 강의였습니다.